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이고요. 지금 현재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 저항선을 뚫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뚫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FCF와 주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 차트와 수급 점검을 할 겁니다. 우선은 차트와 수급 점검할 건데 영업이익 그리고 FCF 주가 관계를 해석하고 나서 다시 차트를 볼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저항선을 두 개를 그어 놨습니다. 이 두 개를 그어 놓은 이유는 이 첫 번째 캔들이랑 그리고 두 번째 캔들 때문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거든요. 이러한 거래량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지금 저항선이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항선을 그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이 하단에 있는 저항선을 뚫다가 결국에 밀려나는 그런 형세거든요. 거래량은 예전의 거래량 대비로 본다고 하면 현저하게 작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 저항선을 뚫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래량이 많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재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소재와 근거를 저는 영업이익이랑 그리고 S에서 찾았고요. 우선 영업이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자료는 주당 영업이익, 즉 OPS인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만든 재무지표다라고 생각하면 끝납니다. 결국 영업이익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노란색 선이 OPS 그리고 검정색 선이 주가입니다. 영업이익이 내려가니 주가가 내려가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니 주가가 올라갑니다. 정비례 관계였고요. 2021년 3월 달까지만 좀 반비례 관계였죠.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요. 이때는 왜 반비례 관계였냐면 바로 외부 효과 때문인데요. 2020년도부터 2021년 3월까지는 제로 금리 유지를 한다고 보니까 실물 자산 그리고 주가의 가치가 극도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연달아 하다 보니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와 영업이익이 관계가 반비례가 됐던 거였고요. 그 뒤에 다시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도 따라가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주가도 줄어드는 다시 정비례 관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볼 때는 영업이익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련된 2024년 5월 20일 때 기사인데 모베이스 전자 현대차에 1조 규모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입니다.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기사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손 회장은 모베이스 전자는 맞춤형 기술 개발까지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라며 3만여 개에 달하는 모베이스 전자 생산 부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 단계에 있다. 이어서 올해 재고 전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면 내년부터는 이익이 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도 개발을 했고 해당 구역에 전기차로 주차만 해놔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 외에도 제네시스 기준 11kW로 충전할 때 8시간이 소요를 됐고 우리가 개발한 22kW 충전 속도면 3, 4시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제네시스용 필기인식 조작계 등을 개발했다. 이렇게 적혀있죠. 제가 이 내용을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영업이익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건 알 필요가 없고요. 기술적인 거, 이런 거 현재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봤던 영업이익을 따라가잖아요, 주가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년부터는 이익이 더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 이유는 원래 엄청나게 많았던 모베이스 전자생산 부품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ERP 도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효율성을 제고를 해서 이익을 더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술력이 기존에 11kW로 8시간 소요가 됐다면 이번에는 20kW로 3시간, 4시간으로 단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아질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1번은 ERP를 통해서 이익이 그냥 가능하다. 이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두 번째는 이익이 될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이익 계산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오너가 이제 직접 말을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방금 OPS 한번 볼게요. OPS,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 OPS를 따라간다.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FPS죠. FC, FPS라고 이 내용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잉여현금 흐름, 주당 잉여현금 흐름인데 이 잉여현금 흐름을 보통 분들이 잘 모릅니다. 이 잉여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FCF라고 하거든요. 이 FCF를 이제 요약을 하자고 하면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남은 돈. 회사에서 남은 돈. 예시를 들면 제가 300만 원을 버는데 돈을 월급 300만 원 받고 돈을 못 모았어요. 빵원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는 300만 원을 받는데 270만 원을 모읍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신뢰가 갑니까? 아니면 제 친구가 신뢰가 갑니까? 당연히 제 친구가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이 FCF가 높은 업체를 좋은 기업으로 보고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FCF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과 FCF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앞쪽은 정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재무지표였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를 본다고 하면 FCF가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FCF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죠. 다시 FCF가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집니다. 2021년 3월부터는 정비례 관계로 가기 때문에 FCF가 올라가야지만 주가도 이에 따라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IR 부서에 물어봐가지고 이 FCF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내부 정보 아직 그러니까 2분기 재무제표가 지금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냥 기사 하나 기사를 보면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좀 더 확대할게요. 현재 내용이 이래요. 증설 계획도 세웠다. 그는 이제 그 회장님 말하는 겁니다. 현재 멕시코 공장을 통해 미국 조지아, 엘라바마 그리고 부품을 판매 중인데 2년 내지 3년 안에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무차입 경영을 꼽았다. 손 회장은 3년 안에 OBS전자의 은행 차입금을 전부 없애는 게 목표고 상장사는 시장에서 투자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당도 할 계획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저는 이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2년에서 3년 내에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2년 안에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안 짓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FCF 있잖아요. 공식이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있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에서 카펙스를 빼요. 그러면 FCF가 나오거든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카펙스를 줄이면 FCF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문구를 보면 2년 내로는 추가 설비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는 뉘앙스가 추정이 되니까 카펙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 FCF가 높아질 확률이 있다. 그리고 향후 잉여 현금이 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당도 할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내피셜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비에스 전자의 FCF 잠시만 좀 보고 갈게요. 모비에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FCF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 보면 이 설비 투자 카펙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FCF 수치가 올라갔고요. 방금 전에 봤던 기사들처럼 2년 안에 만약에 설비 투자가 추가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 카펙스가 이 수치로 유지가 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FCF 수치는 올라가겠죠. 이러한 부분을 뇌피셜적으로 전달을 드립니다. 다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상승 모멘텀이 첫 번째, 영업이익에 주가는 따라간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주가는 FCF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뭔가 이건 내피셜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핫백세를 줄이면 FCF가 올라갈 확률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정말 FCF 수치가 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수치도 잘 나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앞에 쌓여 있는 이 거래량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딱 봐도 거래량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죠. 지금 보이는 이 하단선과 이 상단선을 뚫기 위해서는 확실한 영업이익 실적이랑 FCF 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만약에 영업이익이랑 FCF 수치가 2분기, 3분기가 안 좋다고 하면 또 여기에서 뚫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분기 때와 3분기 때의 영업이익 그리고 FCF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